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돈 되는 물건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정말 돈 되는 물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도 겉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감정가 대비 반값 가까이 떨어진 금액 누구라도 이건 기회다 하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물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거 싸다 하고 대충 던져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저희가 항상 권리 분석, 세금, 수익성까지 다 짚어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물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세부 권리 분석 그리고 이 물건 정말 들어가도 되는가? 하는 핵심 포인트를 전화 1대1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 이런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든지 이건 권리상 문제 없으니 바로 입찰해도 됩니다 라든지 명확한 투자 판단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동산 사이트 뒤지다 좋아 보여서 가봤더니 이미 계약 끝나버린 경우, 법원 경매 물건 분석도 안 하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낙찰가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손도 못 댄 경우, 저희는 그런 허탕치는 물건이 아니라 바로 투자에 쓸 수 있는 실전 자료만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낙찰은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즉 물건 분석부터 입찰 전략, 자금 조달 명도, 매각 전략까지부터 집까지 한 번에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분석을 끝까지 따라가시면 이런 이유로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고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 물건을 유튜브에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한 이유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물건에 눈독을 들이고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더욱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경매 물건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9,185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86-1번지 현재 주유소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감정가는 18억 3,9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미 두 차례 유찰이 진행되면서 현재 최저입찰가는 9억 152만 원 즉 감정가의 49%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9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금 1억 원 정도만 준비하셔도 입찰 도전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됩니다. 토지 면적은 약 78평, 건물 면적은 약 46평으로 주유소 건물과 부속 건물이 함께 포함된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개인 1명이며 채권자는 K 외 다수 금융기관으로 청구 금액은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59,185 법원 부산지방법원 매각기일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386-1 감정가 18억 3천 900만 원 최저입찰가 9억 152만 원 49% 보증금 약 9천만 원 토지 78평 건물 46평 일괄 매각. 겉으로만 보면 감정가 대비 반값에 도전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특히 주유소 같은 시설은 입지가 곧 매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이 물건은 대로변 코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저기 주유소 있네? 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에도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진입로가 넓습니다. 승용차는 물론이고 화물차까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좁은 골목에 있는 주유소처럼 차들이 낑낑대며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요. 차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주유를 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셋째, 주변 상권입니다.
주변에 편의점, 식당, 작은 상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유하러 왔다가 밥을 먹고 담배를 사고 커피 한 잔까지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소비가 가능하지요. 즉, 단순히 주유소 하나가 아니라 주변 상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지라는 겁니다. 넷째, 바로 온천천 조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주유소로 쓰이고 있지만 만약 이 자리에 세련된 카페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온천천을 내려다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풍경 그 자체만으로도 입지 가치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아직 카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유소보다는 카페나 상가로 용도 변경 시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로변 코너 입지 눈에 잘 띈다. 넓은 진입로 대형 차량도 무리 없이 출입 가능 주변 상권 원스톱 소비 가능 온천천 조망 카페 상가 전환 시 가치 상승. 입지 조건만 놓고 본다면 정말 알짜배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뒤로 가면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구나라는 이유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물건도 권리 하나 잘못 물리면 바로 낭패를 보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보니 줄줄이 권리가 걸려 있습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3억 8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그 뒤로 2019년, 2023년, 2024년에 걸쳐 각종 근저당, 가압류, 압류까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보증,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국민카드까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기관들이 다 걸려 있지요. 겉으로 보면 와, 이렇게 권리가 많은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2017년 9월 15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붙은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즉,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떨까요? 조사서에 임차인 박 씨 이름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4천만 원에 불과하고 전입도 늦었으며 확정일자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 보증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권리는 많아 보이지만 2017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임차인은 대항력도 배당 신청도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다. 즉, 겉보기에는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깔끔한 권리 구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권리가 깔끔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돈 계산, 세금, 철거비, 금융비용까지 하나씩 따져봐야 비로소 이 물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번에는 낙찰을 받고 내 소유로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9억 152만 원입니다. 만약 이 가격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입찰하면서 내야 하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즉 약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은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을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은행 대출 70%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9억 152만 원의 70%는 약 6억 3천만 원입니다. 즉, 은행에서 6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내 돈은 30%인 약 2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6%로 약 4,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자기자본은 낙찰가 30% 약 2억 7천만 원 취득세 약 4,100만 원 합계 약 3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금융비용을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6억 3천만 원의 금리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약 2,50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2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내 돈 3억 1천만 원 역시 그냥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자본에도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약 1,200만 원 월로는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낙찰가 9억 152만 원 대출금
약 6억 3천만 원 70%내 자본 약 3억 1천만 원 취득세 포함 은행 이자 4%연 2,500만 원, 월 약 210만 원 내 돈 기회비용 4%연 1,200만 원, 월 약 100만 원 즉 실제 금융비용은 월 약 310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9억 원대에 싸게 낙찰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돈 3억 원 넘게 들어가고 매달 300만 원 이상이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할까요? 아닙니다. 이 물건은 운영보다 철거 후 빈 땅으로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주유소를 철거하려면 건물만 부수는 게 아닙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기름 탱크를 파내야 하고 토양오염 검사를 거쳐 복구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거비는 최소 1억 원 이상은 잡으셔야 하고 토양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철거를 마치고 나면 약 78평의 대지가 남습니다. 현재 이 지역 토지 시세를 18억 원 정도로 평가했을 때 겉으로만 보면 9억에 사서 18억에 판다, 9억 가까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가 9억 원, 취득세 4천만 원, 철거비 1억 원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총 투자금은 약 10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18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도 표면상 차익은 약 7억 원이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개인 명의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이 45% 이상 적용되어 실제 순수익은 3억 원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라면 세율이 낮아져 세금은 약 20% 수준 실수익은 45억 원 정도 남게 됩니다. 즉, 이 전략은 반값 주유소를 잡아서 장사한다가 아니라 철거 빈 땅 매각 시세 차익 실현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반값 주유소라서 솔깃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낙찰가 9억 원의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합치면 벌써 10억 원대 중반이 들어갑니다. 철거까지 하면 1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땅만 매각한다면 세금까지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길은 이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지어 카페나 상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또 다른 돈이 들어갑니다. 건축비, 설계비, 인테리어, 인허가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불확실성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온천천조망이라는 장점이 있어 카페 자리로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78평 규모의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와 용적률 문제를 따져보면 생각만큼 크게 짓기 어렵고 수익 구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관계는 깔끔하지만 금융비용, 세금, 철거비까지 고려하면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결국 신축 운영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데 이 역시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히 반값 주유소라고 해서 덥석 잡기에는 투자 매력이 크지 않은 물건이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매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대박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따져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싸다 하는 물건을 던져드리지 않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권리분석 원본, 입찰가 산정표, 세금 전략까지 1대1로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진짜 돈 되는 물건, 그리고 이렇게 피해야 하는 물건까지 솔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